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와 관련해 또 빅뉴스를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례 파트너 컨퍼런스 인스파이어를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비스로 제공되는 윈도우 OS 버전을 선보였는데요. 집과 사무실에 걸쳐 일하는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을 겨냥한 클라우드 PC 서비스 윈도우 365를 공개했습니다. 윈도우 365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사업까지도 클라우드로 넣었습니다. 클라우드와 관련이 없어 보이던 주력 사업들도 점점 클라우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윈도우 365는 개인용 PC에 설치되는 현재 윈도우 OS와 달리 애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애플 기기나 구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하드웨어들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윈도우 365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집중하는 시나리오는 하이브리드 워크입니다. PC를 갖고 출퇴근하는 대신에 기업 직원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개인화된 클라우드 기반 윈도우 데스크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윈도우 365를 윈도우 10 버전의 경우 8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은 하반기 윈도우 11 PC 버전이 공개될 때 맞춰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택카운터에 따르면 1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는 PC와 스마트폰을 모두 합쳐 OS 시장에서 85%를 점유했지만 지금은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바일 영상 공유 SNS인 틱톡이 다운로드 건수 30억 회를 돌파하면서 페이스북의 아성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 기업인 센서타워는 틱톡 다운로드 건수가 애플 iOS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모두 합쳐 누적 30억 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사업 매각 종용과 인도 앱스토어 철수라는 악재를 겪었던 틱톡은 올해 다시 서비스 회복세를 보이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틱톡은 2021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 다운로드 총 3억 8,300만 건을 기록했으며 관련 매출만 9억 1,9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운로드 30억 건을 달성한 SNS 앱은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 4개입니다. 모두 페이스북이 개발한 앱이거나 계열사 앱이며 비페이스북 계열로는 틱톡이 최초로 30억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현재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요소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와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강경한 견해를 밝힌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테더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특별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엄격한 규제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달러 시스템이 확립되면 비트코인, 테더 등 민간 가상자산은 모두 필요치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연준이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달러 에 대해서도 9월에 종합적인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CBDC 개발과 도입이 중국이나 유럽연합 등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지만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과 5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5%까지 두 차례 내렸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4차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하반기 국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금통위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놀자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2로부터 2조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여행, 호스피탈리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글로벌 여행, 호스피탈리티 시장은 연간 3천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특히 AI 기술 기반 자동화 솔루션,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등을 고도화해 보다 진일보한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는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여가 시장을 초연결시키겠다는 목표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2와 함께 이뤄나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1위 호스피탈리티 테크 기업이자 여행 슈퍼앱으로서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가 도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의 주요 경기를 스포츠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고 VOD 콘텐츠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과 PC의 특집 페이지에서 주요 경기 소식을 33개 종목별로 전해줍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번 올림픽 중계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중계권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중계는 하지 않지만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TV, 웨이브, KT 시즌 등은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유심을 판매합니다.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은 휴대폰 요금 비교 플랫폼 고고팩토리와 제휴를 맺고 전국 650여 다이소 매장에서 유심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유심 15기가, 유심 데이터, 통화, 맘껏 상품 등을 통해 월 최대 150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측은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이소에서 유심을 판매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유심을 구매하고 개통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 가격을 올렸습니다. 오뚜기는 8월 1일부터 진라면 등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은 684원에서 770원으로, 스낵면은 606원에서 676원으로, 육개장 용기면은 838원에서 911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뚜기는 최근 밀가루, 파미와 같은 식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뚜기는 단순히 원가 개선의 목적만이 아니라 설비 투자와 인원 충원 등을 통해 좋은 품질 개발과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의 라면값 인상으로 농심, 삼양, 팔도 등 다른 라면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